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의 대리 김로빈입니다. 오늘도 언박싱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뭐냐? 바로 레이윙의 디스커버리 엔트리 F202라는 제품이에요. 바로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서 언박싱하고 조립 및 검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을 박스 꺼내봤고요. 바로 제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를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이렇게 엔트리 F202를 다 꺼내놨습니다. 딱 여러분 보시면 느껴지실 게 조립할 게 정말 없어요. 핸들 껴주면 되고 페달 껴주면 되고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조립을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조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런 조립을 할 때 첫 번째 순서가 핸들부 조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핸들부를 먼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들봉에 핸들을 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끼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단면을 딱 봤을 때 그냥 원형이 아니라 한쪽 부분이 평평한 각져 있는 평평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핸들봉 부분에도 이 홈이 똑같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 이 각진 부분들끼리 잘 맞물려서 싹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 핸들을 넣을 때 이 기존의 핸들봉을 꺾어서 넣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핸들봉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핸들을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 이 배선들이 너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넣으려다가 막 배선들이 안쪽에서 단선이 일어난다거나 끊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항상 넣으실 때는 기존의 핸들봉을 꺾은 상태에서 핸들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폴딩 다 됐으면은 핸들 조립이 끝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이 핸들과 앞 타이어 간에 조향을 할 때 이 간격이 맞아야 돼요.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 타이어를 양 발로 잡았고 양 다리로 잡았고 딱 봤을 때 핸들이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으면은 나는 앞을 가려고 했는데 앞을 실제로 나가는 거는 막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고 왼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조향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핸들과 타이어 간의 간격을 각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각도를 맞추실 때는 핸들부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 은색깔 볼트 보이시죠? 이 은색 볼트를 6mm 육각 렌치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 푸실 필요는 없고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살짝만 풀고 핸들을 다시 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양 다리로 타이어를 잡고 핸들과 타이어의 간격을 맞춰주는 겁니다. 각도를 맞춰주고 나서 수시로 확인을 해가면서 쪼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꽉 쪼아주셔야 돼요. 이 핸들부와 앞 타이어 간의 각도를 맞춰주는 이 볼트를 꽉 조아주지 않으면 조향을 하면서 내가 커브를 돌 때 핸들이 확 꺾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으면 꽉 조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레까지 맞춰주시면 핸들부 조립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페달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페달을 조립할 텐데 페달 조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높아심에 한 번 더 말하자면 보통은 이 페달에 나사선이 나 있는 부분에 알파벳으로 R 그리고 L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R이 오른쪽, L이 왼쪽. 페달을 이 크랭크에 있는 나사선에 넣어주시고 앞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앞으로만 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손으로 굴리다가 힘들면은 잡고 뒤로 돌려주셔도 돼요. 하고 손으로 다 쪼았다 하면은 스패너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마지막 꽉 쪼아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페달을 넣고 앞으로 돌려주다가 힘들면은 잡고 뒤로 손으로 다 쪼았다 하면은 스패너를 넣고 한 번 더 꽉 쪼아주시면은 페달 조립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조립은 끝이 났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핸들 껴주고 페달 조립하면은 조립은 끝이 납니다. 조립은 굉장히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 끝이 났으니까 바로 검수를 할 텐데요.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배터리 충전이 되는지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포터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예요. 안장 뒤에 레일에 꽂는 형식을 보통 포터블 형식의 배터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포터블 형식의 배터리들은 빼실 때 그냥 들게 되면 안장에 막히잖아요. 그래서 안장 밑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안장을 위로 올려주면 이 버튼 누르고 올려주면 안장이 제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에 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키를 배터리에 넣어주고 돌려준 다음에 그냥 위로 쓱 올려주시면 배터리는 쉽게 빠지게 됩니다. 배터리를 뺐고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구성품 박스에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박스를 열으시면 충전기 본체와 파워선이 나오게 돼요. 먼저 파워선을 충전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나서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줍니다. 꽂고 충전기에 초록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단자를 이 주입구에 모양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게 되면 기존에 초록불이었던 게 빨간불로 바뀌게 돼요. 이 빨간불이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충전이 다 되게 되면은 이 빨간불이 다시 초록불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충전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배터리 단자를 빼주시면 돼요. 그 충전 테스트를 하실 때는 항상 빨간불 들어오는 거를 10초 이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꽂자마자 빨간불 들어오네 하고 충전기를 빼시면 안 돼요. 충전기를 꽂고 10초 이상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충전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10초는 충분히 지났으니까 이 배터리를 다시 빼두도록 할게요. 네, 그럼 충전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배터리를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넣으실 때는 레일에 잘 끼워주시고 밑으로 쑥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나서 이 키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한 번 더 잠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배터리를 먼저 했냐면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기 때문에 먼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키를 넣고 한 바퀴 돌려주게 되면, 한 번 돌리면 걸쇠가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그냥 빠지지 않게 잠가만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한 번 더 돌려주셔야지 배터리에 있는 전원이 켜지면서 배터리 전류가 쓱 흘러서 이 본체까지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계기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전원 켜실 때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가운데 있는 M 버튼을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전원이 켜지면은 계기판을 보시면 큼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봤을 때 보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가운데 파워라고 되어 있어서 배터리 잔량, 그리고 밑에 어시스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속도가 나오는 속도계도 있고요. 제일 밑에 주행거리도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좌측 부분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라이트 스위치, 경적 스위치입니다. 라이트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앞에 전조등도 이렇게 전조등이 나오고 후미등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 등도 같이 들어가요. 브레이크 등은 라이트를 끄셔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 밑에 있는 이 버튼은 경적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스위치 작동하고 경적 스위치 작동하고 디스플레이 다 켜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는 스로틀을 눌러서 모터가 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엄지 스로틀이에요. 엄지로 눌러주시면 되고, 누르게 되면 자 1단부터 2단, 3단까지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로틀은 바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드를 밟았을 때도 이렇게 모터가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파스 모드, 스로틀 모드가 다 작동을 하면서 모터는 잘 돌아간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어 변속을 하면서 변속은 잘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하실 때는 항상 페달을 밟으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울이고 페달을 손으로 굴리면서 지금 7단에서 6단, 5단, 4단, 3단, 2단, 1단까지 가봤고요. 1단에서 다시 7단까지 좀 빠르게도 한번 해봅니다. 네. 빠르게도 해보고 한번 7단, 7단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해봤는데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수까지 마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윙의 디스커버리 엔트리 F22 제품에 대한 언박싱 그리고 조립 및 검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